바쁜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진행할 프로그램은 일단은 수학 프리미어 10이라고, 그 다음에 과학 도킹 스테이션,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 기획한 부원장들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수학 쪽은 이제 수학 심화 쪽이 강화가 되는데, 올해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경시를 하지 않아요. 저희가 KMO나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왜 그러냐면 학원이 아직 성숙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원이 이제 애들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내년 정도가 돼야 성숙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속드렸던 경시 강사들도 내년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온라인 강사들이 지금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고 수업을 1차적으로 하고 있고, 경시 강사들이 내년에 5월 전에 들어와서 준비를 하게 되면 2019년도 KMO부터 저희가 이제 입시 형태의 그런 대회를 갖다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현상들이 이제 전체 모양새로 갖춰졌기 때문에 이 수학 프리미어 10을 갖다 하는 이유들도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단계를 맞추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수학을 갖다 하다 보면 이 KMO라고 하는 경시를 할 때 대치동은 사실 너무 준비 단계가 너무 길어요. 왜 기냐면 중등 수학을 갖다 할 때 그 KMO를 하기 위한 부분은 사실 6개월이면 중등 수학이 다 끝납니다. 왜냐면 어머님들이 이제 KMO를 안 해보셔서 이제 그러시겠지만 KMO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하기 위한 요소를 꼽아보면 6개월이면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데리고 있던 팀들이 오기 때문에 중등 수학은 좀 더 라이트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으로 넘어가는 수원수투의 그런 그 KMO 과정들이 대치동은 5일, 4일짜리 프로그램들이 너무 널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수학을 그렇게 극도로 하게 되면요, 애들이 자체적으로 나중에 과고를 못 갔을 때 현재 고등학교에 가서 상위권을 갖다 차지해야 되는데 대치동이 그 모양새가 안 나와요. 이유가 왜 안 나오냐면 어머님들께도 제가 이제 상담 오시면 말씀을 드리지만 수학도 KMO를 갖다 하기 위해서 요소를 다 뽑죠? 그 다음에 과학도 올림을 하기 위해서 네 파트의 요소를 뽑아요. 그러면 정규 진도에 대한 이 부분에서 다 구멍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고등학교 거를 했는데 이 아이가 KMO도 하고 물리올림도 하고 화울도 했는데 왜 구멍이 나느냐 내신에서. 근데 구멍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것들은 구멍에 대한 부분들을 남겨놓은 채 요소에 대한 부분들만 긁어가지고 하는 공부고요.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건 진도를 나가서 이제 점핑식의 그 단계를 갖다가 하기 위한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수학 프리미어 101은 저희가 원래 급과 표방을 갖다 했기 때문에 정확히 급과 진도를 갖다가 하고 난 아이들이 그 부분에서 KMO나 올림을 갖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과학을 갖다가 공부할 때 보통 5학년 아이들이 그 KMO 준비하기에 다른 단계에서 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학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영어나 논술에 밀리다 보면 얘네들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회 준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 도킹 스테이션을 갖다가 해서 김민정 부원장이 어쨌든 비교과 면에서는 대치동 탑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아이들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 도킹 스테이션은 단순하게 그냥 과학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들 상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까지 다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프로그램들 내용을 어머님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수학 프리미어는 정규하고 처음에 이제 아이들 진입 단계에서는 경시사고를 가기 때문에 그 두 단계를 갖다 진행하는 부원장 2명이 나와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머님 이제 나이스에 선생님들이 이제 개별로 학생들 그 사항을 갖다 적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적는 것들을 왜 적어야 되는지를 좀 소상히 알고 준비를 하시면 내년에 영전 진입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경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경시한다고 학교에서 약간 이제 그 경외시하다 보면 학교에서 그 평가받는 사항들이 절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어머님들이 아시고 준비 대비하시면 나중에 초등학교 때 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중학교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대비가 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KMO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 특히 영재고 간다는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그렇게 잘 보느냐, 잘 못 봐요. 근데 나중에 중학교 2학년 올라오면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학원에서는 거기하고 별도의 수업을 갖다 진행을 하죠. 근데 내신은 내신대로 또 가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대청하고 휘문 애들이 엄청 힘들어요. 지금 시험 갖다 보는데 왜 힘드냐면 애들 그 자체 내에 대한 자원 소스는 너무나도 훌륭한데 완전 이원화되어 있어요. 내신하고 이 선행진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이 내신 관리하는 친구들도 선행하고 어떻게 연결을 갖다 지어서 홀딩을 갖다 시킬 건가 그런 부분들이 다 계획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대원 같은 경우에 이제 입시가 끝나서 대원 중학교 애들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너무 쏠렸어요. 한 학교에 4명, 5명씩 이렇게 있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없는 학교들 너무 많고. 그래서 약간 편향성으로 학교에 대한 그 지정들이 좀 됐다라고 하는 경향이 올해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대원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 학교가 이제 그 집중되어지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상위 10%를 상위 1%로 만들기 위한 성장 프로젝트, 바로 MSG 수학 프리미어에 대한 설명을 1차적으로 저희 이경미 부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경미입니다. 저희가 MSG가 엄청 바쁜 가을 학기를 보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영재원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이제 대학 부설은 모두 끝났고 교육청이 다음 주로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청력을 가하느라 저희 원장님이 일단 한번 몸살을 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부원장님들이 지금 다 감기 회복 중이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저도 조금 이렇게 명쾌하지 않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101 프리미어에서 저희가 교과 중등 선행부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선행을 함에 있어서 좀 이해력이라든가 초등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의 어려운 개념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사고의 한계도 느끼고 이해하는데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을 조금 서포트해주는 경시사고력을 맡은 이경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의 학원에서는 중학교 선행 이상이 넘어가면은 사고력에 대해서는 보통 좀 손을 떼는 편이에요. 어머님들 그러시죠? 근데 하지만 요즘에 이제 교육 트렌드 자체가 융합이고 또 영재학교에서의 기출 분석을 해봐도 전부 사고력 쪽으로도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입시제도하고도 맞춰서 또 단연간 저희가 한 전부 10여 년 이상 20여 년 가까이 초등아이들 상위권을 지도해 본 결과 사고력이 밑받침이 되어야 반드시 성취도는 높다라는 결론은 있잖아요. 어머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 2시간 정도 할애해서 사고력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현균 부원장님이 진행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민정 부원장님이 과학 도킹 스테이션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머님들 자녀분들 중에서 지금 중학교 이상 자녀분 고등학교 뭐 있으신 분 계세요? 전부 초등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네.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머님들 관심 많으시죠? 자기주도학습도 하고 물론 끈기 노력 뭐 IQ도 물론 이해력이 좋으면 훨씬 더 좋고요. 또 수면시간, 멘토링, 또 학습에 대한 좋은 매니지먼트 역할도 하셔야 되고 너무 바쁘세요. 근데 우리가 공부 잘하는 방법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적을 내는데 시간하고 집중도도 물론 좋아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주입식이고 시험을 잘 보면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간하고 집중도가 좋은 아이들은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에는 교육 트렌드가 바뀌어서 저희가 영재학교 준비하든 KM을 준비하든 상위학년으로 갈 때 우리가 저렇게 영역별로 공부를 다 하잖아요. 하지만 영역별로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재학교 캠프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한 4-5문제 주고 몇 시간씩 풀어내는 그런 문제, 융합 문제에서 해결력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까운 영역끼리 일단 모아서 공부하다가 점점 확대해 가면서 모든 영역을 융합해서 공부하는 게 요즘 입시 트렌드예요, 언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욱더 과학하고 수학하고 사고력 다 융합된 101 프로그램이 탄생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자기가
익히고 배운 것을 끌어내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인출하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2018 교육대 변혁이라는 거 어머니 아시죠? 작년에 한참 각 학원마다 2018, 2018 하면서 입시 설명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 2018은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고1을 들어가는 아이들. 그러니까는 얼마 안 남았죠, 정말. 한 달도 안 남은 그 2018년도가 드디어 됐거든요. 근데 고1 학생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이 변형 내용은요. 그러면 이 2018이 바뀌었다는 거는 천지개벽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완전 틀려졌거든요. 입시제도가요. 왜 틀려졌냐면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가고 2학년 가서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1 때는 모두 다 우리가 공통으로 수학을 똑같이 배운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경제학교를 갈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경제수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하고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하고 경제수학을 이수해야 유리하거든요. 그래야 대학에서 그런 아이들을 더 뽑아주니까. 근데 만약에 똑같이 공통수학을 배웠는데 2, 3학년 때 선택하는 교과에서 심화수학, 고급수학 하는 애들은 이공계 갈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공통수학을 하는데 또 이제 수학 탐구 쪽, 실용수학 쪽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진로에 따라서 선택교과.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해서 과목을 강좌를 어머님들이 전공 과목은 필수는 짓지만 교양 과목이나 전공 선택은 다 이렇게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하셨잖아요. 저희 때도 그랬고 요즘 대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교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려면 수, 원, 투, 이수를 해야만 미적분을 배울 수 있고 경제수학은 수, 원이, 이수가 필요해요. 또 심화수학 20계열로 해서 심화수학 2를 배우려면 심화수학 원이, 이수를 해야만 그걸 들을 수 있거든요. 건너뛰어서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기에 저거 준비가 안 됐다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쉬운 과목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방정식을 풀려면 우리가 등식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 뭐 이하에서 우리가 나눗셈, 곱셈 다 알아야 되잖아요. 덧셈, 뺄셈을. 근데 만약에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을 몰라요. 그러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이수를 뭐를 해야 돼요? 사칙연산을 배워야 돼요. 근데 남들은 이미 다 해와서 방정식을 선택하는데 나는 이 쉬운 연산에 대해서 사칙연산 수강 과목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수 단위가 쉬운 걸 듣다가 이미 차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이수 학점이 제한돼 있어요. 무한히 들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 시간도 없고요. 그러면은 미리 그런 거를 내가 준비를 했다면 나는 세련되게 그냥 방정식을 딱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수 단위도 줄일 수 있고 나는 좀 더 심화 과목을 많이 듣는 거죠. 전문 교과를. 그러면 생기부를 보고 입학사정관이든 무슨 학종이든 대학에서 뽑을 때 그런 이수 단위가 심화 과목이 많이 선택된 아이들을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신은 뭐 다 잘하니까 뭐 아니면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없고 지금 고대든 아니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서성환이든 무슨 서울대든 스카이에서는 점점 그 내신으로 뽑는 그거를 없애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을 뽑아놨더니 너무 이렇게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에 대한 교과 전형을 점점 없애고 있어요. 대학 입시도 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우수한 아이들을 뽑기 싶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수 과목들을 고2, 고3 때 들으려면 미리 쉬운 것들은 이미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성을 소화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특목고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문계에서는 일단 내가 이런 고급 수학을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없고 신청하는 아이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들으려면은 우리 학교에는 이 수업이 없으니까 특목고 애들은 막 거기서 강좌들이 깔려있으니까 신청해서 들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어느 학교에 가서 방학 때 그걸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의 필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짜서 덤벼야 하거나 아니면 다양성을 소화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학교를, 고등학교를. 그러면 중학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중학도 아니에요. 초등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사실 2028은 초등 어머님들이 들으셔야 돼요. 초등 어머님들이 미리 준비하고 아직은 진짜 사실 많이 남았지만 교육이 그동안 얼마나 또 이제 제도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직 대입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하지만 이게 2028 인재 개혁된 거기 때문에 아직 몇 년간은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객관식으로 받고 선택, 오지선다해서 고르던가 아니면 단답형 가로 넣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지필고사를 받고 강의실 수업을 했고 고식 공부하듯 외워서 보고 이런 식은 획일적 단순 지식해서 이거는 풀거나 찍으면 됐어요. 그쵸? 저 휴지처럼 풀거나 도끼로 찍으면 되는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육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들 쉽게 말하면 영재원도 마찬가지죠. 교육청 영재원 보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우리가 3단계를 시험을 보는 거지만 1, 2단계에서는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체크리스트를 선생님이 해주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과정평가거든요. 이 아이들이 평소에 영재성이 있는지 과제 집착력이 있는지 호기심도 많은지 탐구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체크를 하시잖아요. 과정평가가 20점이 들어가요. 예전엔 10점이었는데 20점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초등 영재원 뿐만 아니라 중등에서도 수행평가 비중 커졌고 또 서술형 평가 비중 점점 늘어나고 있죠. 다 과정평가거든요. 시험 100점 맞아도 100점이 나오지 않아요. 서술형 평가 내지는 수행에서 깎이면 막 성적이 막 엄청 뒤바뀌거든요. 내신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 참여하는 수업 경험, 발전 과정을 기록해야 되고 또 이런 성취도, 이해과정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고 또 이러한 과정들이 적혀 있는 걸 가지고 실제로 면접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죠. 학생부를 보고 이게 진짜인지 조작된 건지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진 건지 진위 여부를 파악해요. 그래서 심지어 과거에서는 그 방문으로 실사를 나오잖아요. 과거 그 입학사정관들이 그 중학교에 출장을 나와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두 달에 걸쳐서 이게 진위인지 생기부에 기록된 게 담임선생님이 이 학생을 예뻐해서 뭐 학부모위원회 자녀라서 조작된 것인지 진위 여부를 두 달을 걸쳐서 확인을 하거든요. 이 정도로 좀 굉장히 과정에 대한 평가, 그 생기부에 적힌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과학 실험에서 보고서에서 이런 과정들 토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중요해진 시대죠.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통과목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지금 중3 아이들 고1 내년에 딱 돼서 2018년도가 되면은 국수, 영, 한국사, 과학, 사회탐구, 과학 탐구 실험까지는 이제 공통과목이에요. 누구든지 다 해야 돼요. 문이과 통합세대라고 우리 얘기했죠. 예전에는 문과면은 과학 안 해도 됐지만 우리가 이제는 다 문이과 통합세대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2, 고3 때는 일단은 일반 선택을 해서 쉬운 걸 내가 배우던지 아니면 진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진로 내 가야 할 학과에 맞춰서 그 대학과 과에 맞춰서 진로 선택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학과 가기 위해서 경제수학을 해야 되듯이 뭐 진로 선택을 해야 되고 뭐 외고 같은 경우는 특목고 전문교과에서 제2외국어, 제3외국어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이 입시가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중학교 때 대입이 사실 결정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대입이 결정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고1 때 배운 내용으로 수능이 나오거든요. 이제 고2, 고3 거는
다 전문 교과 과목 선택해서 듣는 이수해서 그 이수하는 학점제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심화로 될 수 있으면 남들보다 어려운 거를 선택해서 이수를 해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고1 때 수학이 단데 그거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니 중학교 때 얼마나 바쁘겠어요. 다 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1 때는 반복학습이라도 해서 다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학습법을 금지한다 아무리 이래도 교육제도는 이러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등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중학생 그러면 쉬운 채소 단위만 이수하는 게 아니라 심화, 고급, 과학 이수가 필요한 거예요. 전부. 그 다음에 학생부 관리 우수학교 진학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학교별로 학생부를 정말 잘 꾸며주는 아이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은 이제 외고를 나왔는데 생기부가 예를 들어서 1학년 지나면 15장이에요. 1학년인데도. 근데 제 아들 친구는 인문계를 갔는데 5장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특목고에선 그만큼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활동들이 너무나 많아요. 각종 대회, 어휘든 글쓰기든 매달 글쓰기 대회든 무슨 대회들 각종 대회, 교내 대회를 만들어서 모두 상들을 골고루 탈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장려, 뭐 동상, 될 수 있으면 2, 3학년들을 높은 상, 금상, 뭐 대상 이런 거 주고 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종류, 아니면 동아리 무슨 대회, 뭐 이런 것들까지도 심지어 다 만들어서 이러한 생기부, 세부 능력이나 생기부가 빵빵하도록 써주는 그 기록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이제 대입해서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든 정시가 점점 축소되니까 학종이 확대되잖아요. 그러면은 내신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거기에서 그동안 수행했던 활동들을 전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필하려면은 어쨌든 학생부 관리를 인문계를 하더라도 학생부를 정말 관리를 잘해주는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미 그거를 미리 선정해야죠. 이사라도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진로 선택, 전문교과 많이 제공되는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방학 때 지정된 교육청 어디 학교 가서 우리 아이는 학원도 못 다니고 그거 이수하러 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내 경시 많은 학교 선택 이런 것들이 다 중학교 때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준비하면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초등 때부터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엔 선택형이었잖아요. 객관식으로 해서 모르면 찍기라도 하자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서술형의 비중이 더 커져야 되고 또 수행평가, 이제 중학교 가면 수행평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활동들, 초등 때도 많은 체험활동들 이런 거를 시켜줘서 이거에 좀 익숙하도록,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영재원 같은 데 가면은 뭐 산출물도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노출을 많이 시켜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만 하는 것들을 좀 최소화 시켜주셔야 되고, 독서, 토론, 발표 굉장히 중요하죠. 배경 지식을 넓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독서의 중요성은 정말 시대를 떠나서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판가름해서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것이 초등 때는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미어 101에서 우리가 이러한 입시제도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심화, 선행도 있지만 경시 사고력 부분이 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일에 2시간이지만 이게 꾸준히 쌓인다면 굉장히 남들보다 앞서는 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1월달 오픈하는 바는 예비 초4, 현 3학년 아이들로 일단 1차 개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시 수업에서는 저희가 최강 TOT에서 탑 오브 더 탑 해서 요 교재하고 경시 사고력 자체 교재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에는 영역별, 주제별 뭐 다양하죠. 수화, 연산, 도형, 뭐 확률과 통계, 뭐 조건, 문제 해결 전략 다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시대회와 영재원 대비에 맞추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평소에 준비를 하는 거고요. 또 요즘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코딩 수학 있죠. 코딩 수학도 매 시마다 한두 문제씩은 계속 다뤄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창의 융합 문제 형태로 해서 수가 융합이 될 수도 있고 미술하고도 융합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영재학원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면 영재학교에서 기출되었던 이런 트렌드처럼 융합된 영역, 또 우리가 대입에서 논술도 통합 논술이죠. 배경 지식이 굉장히 수학이지만 수리 논술 같은 경우도 무슨 사회적인 역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접목된 수학 문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융합 문제들도 다뤄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저희가 저학년 때부터 보면은 우리가 어머님들 이 부분은 많이 시키시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1031 프리부터 입문, 또 1, 2학년 때 초급 과정. 빠른 친구들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이들마다 편차가 있는데 최상위권 아이들과 준상위권 아이들 구분해가지고 넣은 건데요. 이렇게 해서 흐름도를 보통 사고력은 많이 이렇게 시켜주세요. 거의 필수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쵸? 그렇게 해서 성대경시 4월, 10월 1년에 2번 준비는 각 2달씩 할 때는 저희가 이 경시에 대한 거는 꼭 수상을 떠나서 훈련이죠. 심화된 문제. 초등에서는 이거 이상 난이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많은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대경시에서 왜 꼭 선행이 되어야만 상을 탄다 이거는 법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 심화된 거에서 문제 해결력, 사고력이 좋아야 풀어내긴 하지만 속도 문제예요. 속도. 왜냐면 90분 내에 30문제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1학년까지는 그래도 시간 내에 풀 수 있지만 2학년부터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면은 시간 내에 풀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겨우 빠듯하든지 검토할 시간이 안 나올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선행하면서 어떠한 문제 푸는 습관이라든가 훈련이 된다면 조금 연산 내지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속도감이 붙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학 선행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사고력으로도 풀어내지만 약간은 선행 개념을 응용해서 풀면은 조금 더 경시는, 사고력은 아니지만 성대 경시에서는 약간 도움받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 과정을 하고 예비 초2 이거는 현재 1학년인데 이거는 개강 예정인 거고요. 아직 오픈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초등 심화 마무리 과정을 오픈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오픈하는 우리 101 프로그램은 화목 6시에서 10시거든요. 과학까지 하면 토요일 7시에서 10시고요. 그래서 화목토 시간표로 구성될 거고 이거에 대한 수업 내용은 이제 뒤에 김영진 부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시사고력 수업에서는 초등 경시 심화를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저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후속으로는 이제 중등 정말 K유목까지 할 수 있으신 전문 선생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예비 4학년이기 때문에 초등 심화에 대한 부분을 경시에 대한 거, 사고력에 대한 거, 융합에 대한 것을 이제 저하고 마무리하게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시 사고력 이렇게 준비할 예정이고요. 이제 과정 초등 심화 마무리하고 이제 2, 4단계에선 중등 대수 기하 심화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중등 선생님이 맡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다음 우리 김영균 부원장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제 수학 프리미어 101 그 정규 중등 교과를 담당하게 된 김영균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감기가 조금 있어서 조금 중간에 기침을 하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되게 간략하게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겠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어머니 이거 프리미어 101 이 마크를 많이 보셨죠? 이거 아이들이 전단지 보더니 원어원 자기네들 원어원 여기서 MSG에서 원어원 뽑냐고 막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어머님들 보시면 그 각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시면 왜 시그니처 메뉴 같은 거 있으시죠? 그런 메뉴로 좀 잘 나가는 그런 메뉴들을 이렇게 모아 이렇게 만든 엑기스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앞서서 원장님이 10% 아이들을 1% 상위 1%로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101이긴 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수업 시간이 4시간, 4시간, 3시간 해서 총 11시간입니다. 그래서 11시간 동안 주 11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그 10시간의 내용을 1시간처럼 느껴지게끔 재밌게 진행을 하고 또 10시간에 배울 내용을 또 1시간에 축약해서 조금 효과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저희 수업의 목표고요. 그래서 대상은 예비 초 4학년 친구들, 지금 현재 3학년 친구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상위 10% 점수권을 얻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건 계산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계획을 정규 교과, 중등 교과를 보시면요. 우선은 1월에 저희가 스타트를 해서요. 1학년 2학기가 어머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기하 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중등 과정은 다 3개월씩 진행이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방학 커리큘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즉 유리수급 파트가 거의 끝날 때 대수심화로 해서 A급 수준의 문제를 조금 연습을 시켜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지난 이제 또 1년 후에 기하심화에서 이제 중학교 중등 기하심화 부분을 조금 따로 특강으로 또 진행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월씩 보통 평균 3개월인데 이 3개월 동안 이제 진행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들으셨겠지만 6시부터 10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수학은 토요일은 도킹 스테이션에서 이제 이 친구들을 위한 대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이따가 김민정 부원장님이 말씀을 주실 거고 저희는 화요일날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교과 개념 기본을 들어가고 목요일날 전체적으로 제가 교과, 중등 교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이경미 부원장님은 이때 경시 부분을 화요일날 2시간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입반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총 30문제입니다. 그래서 교과 기본 심화 문제 24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고력 문제 6문제에서 수학은 30문제로 이제 아이들 입반 테스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10%권 드는 아이들을 선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를 보시면요. 개념 기본을 할 때는 제가 개념원리 중학수학이랑 그 다음에 최상위 수학 라이트 문제 유형 바이브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개념 기본을 통으로 문제들을 다 풀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 블랙라벨이랑 최상위 수학은 심화책에 최상위 수학이나 A급 수학은 어머님들이 되게 심화를 되게 잘 심화서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책들 보시면 얘네들이 약간 그러니까 좀 오래된 정통 심화서거든요. 그래서 신경향이 없습니다. 근데 블랙라벨이 고등부 어머님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블랙라벨이 상위권 아이들 책으로 되게 좋은 책인데 중등 교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중등학생 여기는 최신경향의 문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완전 진짜 최신경향의 문제들만 좀 뒤에 3스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2권은 제가 편집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정통적인 진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짜 정통 심화랑 최신 경향까지 다 연습을 지금 3개월씩 각 가정에 3개월씩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는데 어머님들이 주 2회 만에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까 보여드린 요 연교시 때 이때 클리닉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그때 워크북도 풀리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제가 이 수업 시간에는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보는 테스트의 그 시간이 저는 조금 아까워서 되도록이면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는 다 개념과 아이들의 그냥 진짜 전반적인 제가 관리를 진행을 할 거고요. 테스트는 다른 시간에 별도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 4권의 한 과정당 4권의 책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보시면 제가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보는 게 백지 테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그냥 밑줄 치고 문제집에 시중 교재에 밑줄 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개념을 잡을 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개념 설명을 다 판서로 진행을 한 다음에 다 지웁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백지를 줘요. 하얀 종이를 주면 아이들이 그들의 언어로 자기네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다 쓰는 거예요. 뭘 쓰든 뭘 저한테 질문하지 않고 자기가 오늘 배웠던 개념들을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그게 제가 맨날 이게 너의 머릿속이다 해서 백지를 내는 친구들은
니네 이게 머리가 백지다 지금 상태 이런 식으로 아이들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옆에서 첨삭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념을 잡을 때 매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단원 테스트나 총별 테스트는 저희가 시험을 보는데 이 오답 유사 클리닉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보시면 MSG 로그라고 해서 파일이 이렇게 두꺼운 게 개인별로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봤던 시험지는 당연히 성적표는 어머님들한테 발송을 해드리고요. 그 테스트지 이외에 아이가 틀렸던 개인별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 문제나 틀린 문제가. 그러면 그거에 따른 문제를 다 저희가 출력을 해서 아이들을 반드시 다 복습을 똑같은 유형을 복습을 시켜줘서 그리고 또 단원 테스트나 총괄 테스트 제가 쉽게 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어머님들이 애들이 단원 테스트를 보는 건 80점, 90점 이상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테스트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테스트도 하나의 학습이라서 좀 굉장히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한 60점, 70점대 이렇게 나오는 정도? 그래서 아이들이 반드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난이도는 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하실 때 학원에 아이들 이제 뭐 데려다 주실 때 아이들 보고 싶다고 그러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 프리미어의 이제 강점, 이게 저희가 수학과학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경강하셔야 되는 세트 상품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철저히 저희 어머님들 강사 지금 설명하시는 하러 나오는 선생님들 다 보면 다 부원장님들이 다 들어가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테스트 이외에 클리닉은 항상 매일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등교학, 교과수학이랑 경시수학 이것도 병행하는 거, 이걸 따로 어머님들이 고민하셔서 듣는 게 아니라 세트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문제점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진행이 돼서 굉장히 저는 아이들 같이 들어가는 수업이 콜라보 수업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영역별 선생님들이 다 메이저급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셔서 수학을 관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시고 한 1년간 장기적으로 한번 맡겨주시는 것도 저는 되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아이들한테 맨날 보여주는 101 이제 보면 1 시즌 1이고 이제 시즌 2 친구인데 이제 저희가 요번에 어떤 아이를 한 명을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선별한 그 1기 친구들을 데리고 최상의 이제 컨디션을 끌어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서 어쩌면 런칭하는 프로그램이라 더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1기가 잘 돼야 2기도 3기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1기는 저희가 책임지고 진짜 목숨 걸고 조금 준비를 할 겁니다. 1월부터 이번 겨울방학 때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그럴 때 얼마든지 피드백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좀 끝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과학 도킹 스테이션 이제 김민정 부원장님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과학을 맡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예, 과학은 도킹 스테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예, 수학과의 도킹도 중요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과학적 경험에 대한 이제 학습을 잡아가는 과정에서의 도킹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고 서로 다른 실력, 수학 실력도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그 다음에 앞으로의 꿈을 그리면서 도킹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과학은 도킹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101과의 도킹을 시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과학은 지금 저희가 보통 친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3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 먼저 교과 같은 경우에 지금 초등과학을 진행을 하는 친구들이 보통 1, 2학년 때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3학년부터 5학년까지도 초등과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학년 때 시작해서 5학년 때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초등과학이면 한 1년 과정에서 끝나게 돼요. 10개월에서 1년 정도면 끝나게 되는데 어떤 친구는 3학년 때 시작을 하고 어떤 친구는 5학년 때까지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아마 4학년 때 시작을 한 친구일 겁니다. 그리고 5학년 때도 초등과학을 계속 해야 되지 않냐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5학년 때는 중등과학을 시작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학년, 6학년에서부터 이제 과학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등과학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4학년, 그 다음에 늦으면 5학년에서 아주 늦게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중등과학을 진행을 하는 친구들이 현재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초등과학을 만약 시작을 했다면 4학년 시기에는 중등과학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과학이 중학교 때 시작하는 친구도 있지만 6학년 때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안전하게 또 과학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면요. 이 시기에 중등영재원들이 시작이 되는데 중등영재원은 초등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과의 경쟁이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맞춰져 있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게 초등 때부터 지금 밟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 영재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요. 이거는 현재 준비하는 학년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3학년은 지금 현재 초등융합 교육청 영재원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4학년에선 초등과학, 물론 초등수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5학년에서는 과학 영역에서는 발명 혹은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6학년 때 이제 중등과학 영재원, 교육청 영재원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대학부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4학년, 5학년 친구들이 서울교대와 고려대 대학부설 영재원을 준비하고요. 6학년이 되면 대학부설 같은 경우에 중등 서울교대나 연세대를 준비를 하는데 이 연세대가 중학교 1학년도 동일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대는 6학년과 중2를 동시에 선발을 하고 있고 똑같이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중학교 1학년 때 준비하게 되고요. 그럼 지금 이 과정에서 어느 학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세요? 보시기에 3학년 아주 좋겠죠. 근데 이 초등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학년이 꼭 시도를 해야 되는 학년이 저는 4학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학년은 어쩔 수 없이 문이 좁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5학년이 되면 동생들하고 하는 게 조금 그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4학년 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요. 3학년 때 들어가면 당연히 행운이겠죠. 거기서 잘 따라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3학년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대나 고대에서 3학년 때 들어간 친구들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하고 사사까지 진행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현재 3학년에 들어간 친구가 고려대에서 6학년이 된 현재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보장을 받고서 영재원에서 사사 과정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정말 심화된 학습까지 다 모두 영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중등부에서는 몇 학년이 그럼 중요할까요? 중등영재원에서는요. 중학교 1학년이 안정적인 그런 경우가 되겠지만 중등부는 초등과 달리 6학년이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등부에서는 입시가 있기 때문에요. 먼저 시작을 해놓고 입시 준비를 해서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6학년에서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편한 코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6학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교육청은 있지만 대학부설은 문이 아주 좁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중1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요. 설명회 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중학교 1학년들은 365일 밥을 3끼씩 더 먹어서 그런지 정말 경쟁을 했을 때 이 말하는 것과 그 사고의 폭이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초등 때의 시선과 중학생의 시선은 정말 많이 달라져서 저도 초등학생들 6학년 되면 너네 중학교 가서 급식을 먹어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20명을 뽑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잡는다면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이 좀 많습니다. 비교과가 있습니다. 과학 비교과가 있는데 이 대회들 말고도 발명이나 그 다음에 창의력 대회나 창의력
영역대회도 많아요. 종류가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제시를 하고 있는 3개는 저는 꼭 해봐야 되는 대회라고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교과와 밀접하게, 그 다음에 입시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된, 그래서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중학교 가면 이게 교과 수행으로 연계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 때 해봐야 되며, 중학교에서는 교내 수상 실적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우선 창의재단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과학 탐구대회가 있는데요. 에어로켓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어로켓이나 과학상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창의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대회들이 1년마다 매번 회의를 거쳐서 종목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에어로켓이나 과학상자가 지금 아슬아슬한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올해 어떤 영역이 선발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의재단에서 지금, 그리고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과학토론대회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올해 과학토론대회를 진행을 한 친구들이 과학탐구 발표대회까지 진행하면서 그 주제를 뽑아내는 능력들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사 상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융합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 힘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폭넓은 시야를 갖고 그 다음에 과학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돼서 과학 토론을 많이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학교육총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회들인데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기본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는 자연관찰 보고서 대회가 있고요.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서는 실험대회 보고서가 있어요. 약간 그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찰을 하는 보고서와 가설을 설정해서 실험을 하는 그 보고서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4학년들부터 무조건 할 수 있는 대회가 바로 서울시 과학탐구보고서 발표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학년별로 선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람회까지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전람회에 나갈 때도 영역별로 특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수상폭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서울시 대회, 과학탐구 보고서 발표대회입니다.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서울시까지 가고, 그 대회가 끝나면 전람회가 서울시 전람회, 전국 전람회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게 8월달 준비 기간부터 시작을 하면 6월, 7월부터 시작을 하면 그 다음 해에 3월 혹은 6월까지도 진행이 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거 하나만 진행을 해도 1년간 과학적 탐구 과정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자소서를 쓰거나 그랬을 때 혹은 스스로 하는 어떤 창의적 탐구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는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이가 얼마나 탐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했는지를 상과 관계없이 어필을 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와 영재, 비교과 이렇게 3가지 과정으로서의 과학을 요즘 하고 있는 과학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과학학습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혹은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공간도 어딘지 모르는 우주를 유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수학을 잘하면 과학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맞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과학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수학에만 너무 몰입을 하시다 보니까 6학년쯤 돼서 이제 과학학원을 찾아오시면 과학학원에서 6학년이기 때문에 경시반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보십니다. 그럼 물리, 화학이 중학교 선행부터 시작해서 고등 과정까지 올림피아드를 대비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수학을 통해서 물리는 정말 잘 풉니다. 하지만 그 물리를 활용을 할 줄 몰라요. 어디에다가 써먹어야 될지 모르고 수학 문제 풀듯이 문제에만 맞춰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토론대회나 자연관찰대회나 탐구 보고서 발표대회를 할 수 있느냐? 아이디어를 하나도 못 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수학을 잘하면 물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6학년 때 시작을 해도 중학교 과학을 하지 않고 수학이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바로 고등물리를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문제가 나왔을 때 적응을 하기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영재원에서는 조금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영재원을 준비를 할 때, 중등 영재원 준비할 때요, 정말 짧은 시간에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생물지구과학 내용을 정리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영재원에 맞춰서 그 문제들만 뽑아서 생물지구과학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정말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예, 그래서 수학만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화학만 하면 된다라고 또 과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물리화학을 하면은요, 생물지구과학이 정말 쉽습니다. 근데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아이디어 산출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생활에서는 지금은 생명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역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구과학을 하면 지구에 있는 전반을 다 다루게 됩니다. 영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요. 이 과정을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딱 3개월, 6개월 정도만 한 번만 중학교 과정을 훑으면 고등 과정은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과학을 하고 가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서 고등 입시까지 많이 써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 때 저희가 중학교 과학을 생물지구과학을 할 때는요, 목표가 딱 영재원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예, 좀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중학교 내신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넓은 사고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쌓게 되고, 예, 그러면 그 영재원을 대비를 해서 목표로 하는 그 문제들이요, 결국에는 과학 영재학교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확장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리화학만 하시면 안 되고 초등 때 시간이 있으시면 생물지구과학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6학년도 괜찮으시면 방학 때는 이번에 생물지구과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은 책을 많이 읽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과학은 책 많이 읽으면 정말 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주는 시간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가 단편적인 지식들을요, 서로 융합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혼자 스스로 정리되고 활용하는 친구가 있지만은요, 책을 이것저것 많이 읽히시다 보면은, 예, 그것이 어릴 때 난이도가 맞지 않는 책을 읽어서 그냥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만 잘 보면 된다. 이거는 이제 아니라는 걸 앞에 수학 설명에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시험만 잘 보면 된다. 그럼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내용 학생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바라보실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하신다면, 예, 시험만 잘 보면 된다의 대답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학습은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도킹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선에서 서로 맞부딪힐 때는 랑데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킹을 한다고 합니다. 랑데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는 속도가 다른, 예, 거기다 4만 km/h의 그런 속도를 달리고 있는 그 서로 다른 것들끼리, 예, 접촉을 하기 위해서 궤도에 진입하고 속도를 똑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 정확히 끼워 맞춰야지, 안 그러면 그 작은 충돌에도 정말 우주에서 계속, 예, 끝도 없이 날아가게 되는, 예,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선 101 도킹 스테이션은 지금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개월 동안 1월과 2월에 저희가 진행할 내용은요, 우선은 그 뒷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 초등학교 고학년의 물리와 화학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생물과학, 지구과학은 중등과학을 진행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짚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과학은요, 초등과학에서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만 과학의 노출을 좀 더 시켜줘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최소한의, 예, 도킹을 시도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PA2 과정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PA1이 아니라 PA2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3개월은 실험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실험 과정에서는 과학의 물, 화, 생지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실험을 3개월 동안, 예, 그러니까 한 달에 4회씩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면 1개월은 개념을, 사회적 개념을 쌓기 위한 토론 과정,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토론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PA2만 해서 딱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탐구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2개월 동안 이제 4학년에서 처음으로 과학 탐구 발표대회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 지금 7월, 8월 딱 2달이에요. 그때 아이들이 처음으로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요. 저는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것이 뭐 저희가 개인 수업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는 수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를 쓰고 주제를 잡고 설계하는 것은 딱 4학년 때 처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을 떠나서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을 지금 2개월 동안 차분하게 다 해보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PA2에서는 여기까지 해서 초등에서 앞으로 과학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매년 이 실험 과정과 토론 과정은 겨울방학이 되면 다시 한 번씩 1개월, 1개월, 2개월 과정으로 반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진행이 되냐면요. 지금 그러니까 예비 4학년, 현재 3학년입니다. 지금 저희가 101로 모집을 하고 있는. 그래서 1, 2월에 도킹 프로그램으로 최소한의 그 물리와 화학의 8단원을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6개월에 걸쳐서 실험 사고력을 하게 되면 9월 달에 이제 교대 영전이나 고대 영전이 시작될 시점에 중동 생명과학이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자료 분석이나 관찰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있을 시기거든요. 그리고 나면 다시 겨울방학이 되었을 때 다시 도킹 프로그램을 2개월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실험 과정과 토론 과정을 1개월, 1개월 진행이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5학년에 이제 도킹하기 위해서입니다. 5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관찰대회가 있고요. 5학년에서 본격적으로 과학토론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으로 2개월 진행이 되고요. 지구과학, 물리, 화학을 하고 나면 다시 6학년에서 실험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실험보고서 과정과 토론대회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보고서가 1년에 한 달 정도 쓰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잊어먹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이 과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면 브릿지 과정으로 물리, 화학을 문제풀이를 잘 할 수 있게 복습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하고 나면 고등 물리들 들어가도 안전하게 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 물리, 화학을 이 과정에서 늦어도 여름방학 때부터 진행을 하고 나면은요, 아이들이 중등 영재원이나 중학교에서 뭐든지 준비할 때 조금 더 심화된 학습을 가지고서 중학교 1학년을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중학교 1학년에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2학년에 치이게 됩니다. 많이. 학교에서 대표 뽑을 때 뭘 선발을 할 때 많이 치이게 되거든요. 그게 영재원하고 똑같은 과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막을 수 있고요. 입시를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필요하신 또 다른 과정들은 저희 시기별 특강들이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 항상 시간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킹 스테이션 특강 시간표가 있는데요. 이게 문의가 많으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도킹 스테이션 B 이 과정이 바로 101 프로그램입니다. 수학을 듣는 친구들만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친구들이 과학, 교과, 비교과, 영재까지 모두 제대로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할 목적이고요. 수학을 듣는 친구들만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과학만을 위해서 듣는 친구들은 이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특별 관리를 하는 걸 약속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올해 고대 교대를 4학년 친구들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1년 과정을 딱 거쳤을 뿐인데요. 그리고 아직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이 교육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킹 스테이션 C와 D는요. 지금 어느 정도 과학이 많이 진행이 된 4학년이라면 도킹 스테이션 C, D, 그 다음에 5학년 친구들은 이 프로그램을 만약 원하신다면 이 C, D를 들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은 3학년에게 맞춰져 있다면 그 다음에 4학년도 혹시라도 지금 늦게 진행이 된 친구들이라면 이 B 과정이 맞을 텐데요. 빠른 4학년과 지금 이제 시작하는 5학년들은 도킹 스테이션 C
D를 시작을 하시면 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과학과 접목을 원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예. 그래서 저희 MSG에서는 MSG 과학 프로그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무리 이야기인데요. 어머님들이 영재원에 되거나 혹은 무슨 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이러는 것들이 행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운도 따라야 되겠죠. 예, 저는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정말 그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다 운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친구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한테 필요한 것을 저희가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이제 한번 이제 학부모님들께 상담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영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MSG 프로그램을 작년에 시작을 할 때부터 이 큰 꿈을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은근히 숨기고 있었는데 예, 한번 야망을 키워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갔을 때 정말 과학 프로그램에서는 자신 있게 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저학년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하고 그것을 처음 자리를 잡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101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예, 저희 수학하고 과학이 잘 맞춰서 진행을 할 프로그램이니까요. 3학년 친구들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고요. 9학년 친구들은 예, 맞는 프로그램을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원장님께서 마무리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빠져 있어서 어머님들께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부원장들하고 세부적으로 좀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은 게 이번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다른 학년이 아니라 예비 4학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내년에는 이게 더 확장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비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3학년 올라올 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제일 이제 그걸 만들고 싶은 거는 예비 중등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중에 얘네들이 자사고나 영재고를 갈 때 동일시하는 프로그램들을 이 프리미어에 녹여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대치동은 이제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이 부분의 브랜드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브랜드 자체를 갖다가 MSG라는 타이틀로 가기에는 조금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서 프리미어 101이라는 부분으로 명칭을 갖다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대치동의 변화는 이제 곧 송파에 오픈되어질 그 수학학원 때문에라도 이 변화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요. 송파에 거기에 방역 4단에 5, 6층으로 해서 이렇게 2개 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이제 적용되어서 나중에 교과진도 형태로 해서 선행진도로 나가는데 지금 변화가 되어지는 부분에서 왜 이게 필요하냐? 어제 제가 엠베스트에 있을 때 학생을 가르치던 학생이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돼서 이번에 서울대 입시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과고 진학생이 아니고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서울대 입시를 치르는 학생인데 다행히도 이 친구가 시험을 오래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전교 탑을 하다가 뇌수막염이 와서 이 친구가 한 1년을 갖다가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 유지하기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도 기반을 잡을 수 있었던 건 공부의 틀 자체가 원래 기본하고 심화 형태로 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온 덕분에 그 부분이 좀 빠진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교수님하고 이제 면접할 때 면접 형태가 너무 많아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앉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이 면접이 진행됐던 것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고 교수가 그것을 갖다가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면접 때 던져준 사항을 이 아이가 어떻게 해소를 갖다 하는지를 보고 그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이제 면접을 잘 본다고 하는 틀에서 그 학생이 그거에 대한 교수의 지침을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는지가 이제 관건인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요, 이제 과거나 자사고 특목고들은 훨씬 더 유리한 면도 있겠지만 그 말뜻을 갖다가 이해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단계는 높은 수준에 있는 애들이 아니고요. 딱 중간에서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냐면 지금 이제
학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고 구체화되는 이유가 학벌만 가지고서는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이게 교수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학생들을 갖다 뽑기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부분의 지름 MMA 면접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더 구체화시켜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지금 이제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내 아이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한 그릇을 갖다 만들어갈 것인가를 좀 크게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애들이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은 수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못하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열려있는 곳이 어딘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어머님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들은 일단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6개에서 9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온 틀을 대상으로 해서 인서울 할 수 있는 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과가 총 9개입니다. 그러니까 9개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그 중에 어느 학교를 갔다가 이제 시험을 갖다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이가 가지고 온 경험치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 대신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특강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을 하실 때 너무 과하게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오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빠르게 달리게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허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중 올라오는 친구들이 과학을 과학을 갖다 하지 않고 올라와서 너무나도 참 느린 경험을 갖다 하는 경우들이 올해 유독 두드러지고요. 특히 대치동 아이들보다는 서초동 아이들이 훨씬 더 그게 세요. 지금 저희 일요일날 7시 타임부터 10시 타임까지 있는 그 타임에 중학교 1학년들만 참 아담하게 16명이 모여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과학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과학을 해보지 않아서 이제 와서 이제 과학의 맛을 들어서 했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중등과학이 끝나고 나서 내년 3월 달부터 내신진도 나가면서 고등진도를 함께 나가요. 근데 왜 고등진도를 나가냐면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시험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중3에 올라갔을 때 고등진도를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내신을 유지하면서 본인들이 갈 수 있는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건 고등학교 진도에 대한 부분들을 서서히 진도에 맞춰서 다시 또 나가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그 기반이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겨울방학 때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지금 현재 방학이 좀 짧지만 중학생들 중에 일부는요 1월달 초순에 방학을 해서 2월달 말까지 개학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방학이 한 지금 40일 가까이 되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올해 지금 대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일찍 해서 일찍 끝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 초등과정하고 이 중등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머니 다른 학원들하고 일단 유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방학 특강들을 어머님들께서 과정별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끝나게 되면 정규반으로 다시 또 학생들을 갖다가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심화예요. 왜냐면 애들이 심화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일단 그냥 설레발레로 이렇게 하고 올라와서 심화를 하는 애들이 꽤 많더라고요. 시험을 보면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요. 심화를 분명히 하고 왔는데 점수 편차가 한 많이 나면 50점, 60점 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중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갖다가 한 96점 이렇게 맞은 친구가 왔어요. 근데 학원에서 보는 시험지로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지하고 과학 시험지 2개를 봤습니다. 근데 과학은 너는 몇 점이 나왔냐면 15점이 나왔어요. 근데 15점이 나온 이유가 선행진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신 준비만 한 케이스의 경우에 그래요. 근데 한번 이게 본인이 과학 공부를 좀 하고 온 애들은 보통 성적이 70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걔네들은 나중에 학교에 가서는 90점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A라는 랭크에 걸리게끔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내신 진도에 대한 부분과 수행에 대한 부분이 다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내신에 대한 내신형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수학은 점수가 30 몇 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행을 갖다가 하고 왔다고 하지만 그게 학교 똑같은 시험지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네가 풀 수가 없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니까 점수가 그렇게 나온 거지 만약에 다른 학교에 우리가 갔으면 점수가 50점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강좌를 갖다 진행하기 위해서 박헌수 선생님이
예, 일단 블랙라벨 교재를 A급보다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랙라벨에 대한 이 과정 자체를 갖다 따로 개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링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 이 과정을 만든 게 김영균 부원장이에요. 이게 미래탐구에서부터 계속 끌고 왔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갖다 본 부분인데, 이 과정에 대한 것들은 중등 속진 과정이 아니고요. 중등을 갖다가 좀 빠르게 나가면서 본인이 나중에 KMO에 대한 준비들을 갖다가 할 친구들이 듣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중등에 대한 속도를 갖다 높인다고 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분에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강좌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A급 특강을 갖다 깔아놓은 이유는 심화해서 이 A급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또 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A급 부분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김영균 부원장하고 권준호 선생님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박미선 선생님하고 권준호 선생님이 지금 그 사고력 교재를 레벨 1, 2, 3, 4로 다시 재편해서 다시 교재를 갖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미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 사고력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학생들 이제 저학년 쪽에 있는 부분들을 이 사고력에 대한 것들을 키워줄 거고요. 근데 권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학년에 대한 사고력들을 갖다 키워줄 건데, 왜 이렇게 이 포맷을 갖다 짜냐면, 지금 사고력이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필요성이 지금 이제 다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교과 심화 형태로 해서 수능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경시나 아니면 학교 시험 문제들이 지금 다양하게 지금 출제되어지고 있고요. 올해 내년부터 제주도는 시험을 아예 안 봐요. 제주도는 시험을 아예 안 본다고요. 시험을 안 보고 걔네들은 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은 육지하고 섬 이 두 군데의 형태 때문에 그렇지만, 제주도에서 그게 만약에 어머님 제대로 형성이 되면 서울로 올라오는 건 1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그 적용 방식에 대한 부분을 갖다 어머님 놓고 보면, 어머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학 교과 공부는요 이제 다 흐지부지 돼요. 네,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되냐면, 애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문제를 갖다 푸는 거는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갖다가 내가 이 서술해가지고 쓰는 거에 대한 의미가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수학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완성이 되어져야 실질적으로 수학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이 대체적인 부분을 갖다 하기 위해 심화 강좌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설명에 대한 단계는 기본 단계가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 단계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응용할 수 있는 단계여야 되기 때문에 심화 강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심화 강좌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면밀히 놓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과학은 이제 FA, PA, MA 이제 CO 과정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여기 오신 어머님들 중에 초등학교 2학년 어머님들은 12월 달부터 PA 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초등과학을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MA 과정은 이제 실질적으로 중등에 대한 이 과정인데, 이게 지금 좀 빨라졌어요. 과학이 나가는 단계가. 그래서 초등 4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중등 생물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단계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미소 프리미엄 가는 애들 자체가 이제 중등 과학을 일찍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중등 과학을 갖다 일찍 시작하는 이유가, 중등 과학을 해 놓아야 나중에 5학년이 지나서 KMO 들어갈 때 과학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과학대회나 아니면 중등을 고등으로 이어나가기가 좀 편합니다.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6학년 5월달까지는요 KMO 준비 때문에 과학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이 머릿속에서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접해볼 수 있는 때가 4학년이 좀 상위 그룹은 최적기이다. 근데 만약에 지금 중하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접하는 데 있어서 수학 진도가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자녀분이 5학년 2학기나 6학년 1학기를 나가고 있으면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중등 생물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4학년 2학기부터 5학년 2학기까지가 아이들이 생물하고 지구과학이 그 전체 교과의 60%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등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초등에 대한 부분의 심화까지 하실 요량으로 하면 PA 과정을 갖다가 덧대서 MA 과정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입학고사를 갖다 보시게 되면 아이들 그 시험 성적하고 오답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반 추천하는 부분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아이들 개별적으로 로드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입학고사 볼 때 그 아이들 그 수학 진도를 갖다가 파악을 하는 이유는 수학 진도에 대한 부분이 파악이 돼야 얘 로드맵을 갖다가 짜줄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교과에 대한 로드맵하고 비교과에 대한 로드맵이 같이 나오게끔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험 과정은 이제 박헌 선생님과 하승동 선생님이 오셔서 지금 올림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화올하고 물올을 갖다가 지금 출범하는 단계에서 지금 아이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성적을 갖다 내놓을 수 있는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내년 5월달까지는 이 반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그리고 과탐부는 이제 시기적으로 7월달에 준비하는 거는 이제 예전 버전이고요. 올해부터는 저번에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상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탐부 같은 경우에 7월달 여름방학 특강을 기점으로 해서 학교에서 숙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학생들은 숙제이지만 초등학교도 학생들은 대회입니다. 그래서 과탐부 같은 경우에는 1년 12달 1월부터 12월까지 어머님께서 제일 여유로워 하시는 달에 이 준비를 갖다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1인이든 아니면 3인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아이가 이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올해 입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어요. 왜냐면 내신만 준비해오고 RNE가 아무것도 없는 애는 어머님 대학을 이제는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아까 제가 9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RNE 과정에 대한 것이 충분히 있을 경우고요. RNE 과정이 없을 경우에는 대학이 2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선택권이 줄어들어서 본인이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RNE 과정은요, 학교가 다닐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재수를 백날해도 RNE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학교에서 생계부에 적힐 수 있는 단계를 시간을 지나버리게 되면 이거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머님들께서 신경을 갖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교 가서는 혼자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지도를 하고 있지만 밑에 애들로 갈수록 이 보고서나 이런 것들 쓰는 거 잘 써요. 그리고 이 3학년 같은 경우는 올해 영재원 산출물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본인들이 한번 연습 삼아 해봤는데 확실히 고학년들보다 이 머리가 유연해서 그러는지 겁이 없어서 쓰는 것과 발표하는 것들을 모두 다 잘합니다. 얘네들은. 자, 그리고 올해 과탐토 같은 경우도 이제 3학년들하고 4학년들은 이제 참여를 못하는 학교들이 많지만 얘네들이 작년에 어머님이 처음 바뀌고 나서 학교마다 행태한테 달라가지고 이제 좀 힘들었었죠. 근데 올해는 분명히 이 부분에서 이제 주제별로 나올 거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선정이 나기 전에 본인이 이 계획서 쓰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이것들을 진행하는 방법들을 좀 트렌드로 익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강입니다. 물론 예시 주제가 3월달 초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 나온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연습하는 건 이제 실전 단계가 될 것 같고요. 프리 과정으로 하는 단계에서는 각자 주제별로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배워서 쓰는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제 학교에서 그 했던 주제들과 행태들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가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해서 적용을 갖다 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보냐면 사실 저희가 이걸 5번 정도 하는 데 있어서 4번 정도는 해야 애들이 이걸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4번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가 흘러가는데 굉장히 이게 이기적인 게 아이들 스스로가 하게끔 하는 데가 4번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 글을 갖다가 어머님 못 쓰면 사실 대회 참여하기가 좀 힘든 대회입니다. 이제는. 왜냐면 가독성 때문에 글씨를 못 쓰면 대회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글씨를 못 쓰면 이 대회는 어머님 아예 참여를 시키지 마세요. 네,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작년에 그 글씨를 갖다 못 쓰는 중학생 애들, 못 쓰는 초등학생 애들, 특히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글씨를 갖다 못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 못 쓰는 아이들이 같이 팀을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의 개요소 자체에 대한 부분의 작성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개요소 자체에 대한 그 정리 단계가 아예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글을 갖다 적는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정확히 적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회들을 통해서 무슨 대회로 바뀌냐면 영어 디베이트 대회 있죠? 이제는 어머님 창의재단에서 올해부터요. 이제 대회가 이제 1차가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수학 용어 대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 대회는 경기도에서 먼저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용인고등학교에서 먼저 진행해서 전국대회를 이미 한 차례 했어요. 걔네가 벌써 8회입니다. 8회. 예, 그러니까 그 대회가 좋으니까 전국에서 이 애들이 참여하는데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와서 참여를 해요. 근데 올해는 이제 UCC로 해가지고 영상을 갖다가 보냈기 때문에
이제 좀 간편했지만 그 대회 간단하게 어머니 음수라는 단어 하나, 그 다음에 뭐 절대값 단어 하나, 지름, 반지름에 대한 설명하는 거 하나 그런 것도 준비하는 게 애들로서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치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대회들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주요했던 거는 초등학교 때 이런 대회에 참여도가 높은 아이들이 훨 잘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머니께서 좀 면밀히 보실 때 이런 특강들에 대한 것들은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타적으로 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중등과학이 이미 진행되는 아이들 중에 못한 아이들이 있으면 이 특강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영재학급 대비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슈거리가 또 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청 영재반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 영재학급을 또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실 거라서 이 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김민영 선생님이 직접 지도를 하실 겁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그 72명이라는 대학부설 지금 작년보다는 솔직히 한 13명이 늘었어요. 근데 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어머님 서울대를 비롯해서 서울교대, 고려대가 한 가지 바뀐 이슈거리는 이제 학습적으로 수준이 높은 아이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자소도 잘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고력이 높은 아이들을 갖다 뽑는다라고 하는 건 작년까지도 딱 고정이 되고요. 올해는 그냥 학습이 잘 되는 아이들. 그래서 이 학습적으로 그것들을 응용하는 단계에서 잘 된 아이들이 올해 선발이 됐고 떨어진 아이들과 붙은 아이들의 이 점수 고차는요 50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학교 내에서 나중에 불합격자와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추후에 진행되어진 거에서 나온 얘기니까 정확한 얘기겠죠? 그래서 합격자하고 불합격자가 50점.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합격자하고 불합격자 점수 차는 크진 않은데 시험을 잘 본 아이들을 갖다 뽑았다는 게 일단 주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스스로들이 이제는 사고력이 높은 아이들을 갖다 배가해서 뽑는 게 아니라요. 학습적으로 그걸 풀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니까 선행학습 진도가 조금 높은 아이들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학을 갖다가 잘 소화해내는 아이들. 그 다음에 5학년 같은 경우도 같이 수학을 갖다 중학교 1학년 것까지 했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심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풀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올해 교대가 유일하게 예년하고 다르게 초등학교 3학년 9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5명이나 4명을 뽑았는데 2배 이상의 그 인원수를 갖다 뽑았다라고 하는 건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서 이 인원 비중이 4학년이 제일 많았었지만 지금 이제는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인원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지금 현재 영재원이나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면 교육청도 올해는 이제 자체적으로 사고력에 대한 베이스를 갖다 강화하겠지만 작년에 5학년의 발명이라는 그 파트가 과학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가 수학으로 20문제가 전면 바뀐 걸 갖다 보면 이제는 수학에 대한 심화나 수학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그 응용 능력이 아이들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될 거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지금 오늘 이제 여기 자리에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는데 다음 주 아니면 다음 주 후반대에 올해 특목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드리는 설명회를 따로 할 거예요. 그러면 올해 지금 진행된 영재고하고 과고, 자사고, 그 다음 자사고도 전국 단위 자사고하고, 그 다음에 지역 단위 자사고하고 다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조금 노드를 좀 잡기가 좀 편하실 게 초등학교 때 지금 어머님들이 이제 학년들이 이제 좀 다르시지만 6학년 어머님들의 신경절은 벌써 3월달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예비 6학년 어머님들은 내년 3월달이 되면 중학교를 어디를 보내실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자체에 대한 판단이 올해 어느 정도 좀 서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작년에 그 질문을 많이 하셨던 어머님들이 대부분 다 어디를 가셨냐면 휘문하고 대청을 갔어요. 그러니까 휘문하고 대청을 가기 위해서 이사를 갖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여기서 그 4위권에 드는 대명이나 아니면 저쪽 서초동에 있는 서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슈거리가 좀 떨어지죠. 왜냐면 원촌에서 오는 민사고가 지금 3명이 지원했는데 3명이 다 됐대요. 네, 근데 거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교들의 패턴들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학교에 대한 이슈거리,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학습에 대한 것이 중등을 갔을 때, 중학교 진도를 갖다가 했을 때 얘가 그 학교에서 버틸 수 있는 정도인지를 꼭 놓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갈 때 아이들이 그 학습을 이르게 한다는 걸 학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얘네들이 잘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한 예비 시간을 많이 벌어온다라는 인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진도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는 인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그 선행진도에 대한 부분들을 빼오는 건 그 학교 내에서 다른 것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해온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 대회나 이런 출전권 자체도 학습 진도가 좀 빠르거나 또 높은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미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머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특히 압구정동에 있는 학교들이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 학교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가실 때 내 학교 주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갖다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확고하게 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학과 그 다음에 과학이나 국어나 영어가 이게 매칭이 되고요. 초등학교 때는 어머님 제일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논술이라고 하는 걸 하고 계시면 논술은 빼지 마세요. 왜냐면 논술은 왜 빼지 마냐면 지금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제일 어려운 과목이 국어잖아요. 네, 그때 국어인데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영재스러운 아이들은 대부분들 뭘 잘하냐면 언어를 굉장히 잘해요. 특히 국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 국어를 잘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머니들이 놓고 보시고 내 아이의 국어 실력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꼭 가지시고 아이가 글 쓰는 거나 그 다음에 그 문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노출이 좀 일찍 될 수 있도록. 왜 어머니들은 한국사 열풍 불었을 때 한국사 먼저 시키냐고 정말 정신 없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처럼 지금은 국어가 고등학교 때까지 핫 이슈이기 때문에 국어를 못하는 아이는 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 스스로들이 이제 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아시고 수학에 있는 부분에 한 1을 좀 덜어서 1 중에 한 0.2만 덜어서 국어로 살짝 옮겨주세요. 그러면 국어 애들이 기반으로 해서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문제 해석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석을 통해서 아이들이 좋은 평가를 갖다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 국어라는 틀을 깨버리게 되면 애들은 내 아이는 수학하고 과학만 잘하는 아이. 그 과고를 못 가면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국어하고 영어하고 사회를 진짜 아주 엉덩이 붙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라는 이 평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어머님들은 주중에 오전에 저희가 상담이 가능하니까 아이들 보내시고 나오셔서 오전에 상담을 갖다가 하시면 저희가 또 자세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